화장실 거울 앞에서 최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꺼냈습니다. 눈물을 닦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 세면대 옆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본 것. 그것은 순희 씨가 평생 알고 지낸 친구에 대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구겨진 약봉지, 그 위에 적힌 이름과 병원명. 미자야, 내가 이렇게. 순희 씨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화장실 밖에서는 동창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년 만의 재회를 축하하는 건배 소리, 손주 자랑 소리, 해외여행 이야기. 하지만 순희 씨는 알아버렸습니다. 그 화려한 웃음 뒤에 숨겨진 비밀을. 가장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던 친구가 사실은. 그리고 이 발견은 순희 씨 자신의 인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주일 전 아침, 거울 앞에 선 최순희 씨는 한참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67세. 세월은 참 빠릅니다. 어느새 머리카락은 반쯤 희끗해졌고 손등엔 나이 반점이 자리 잡았습니다. 식당 일을 평생 한 탓에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고 거칠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 식재료 손질, 무거운 냄비 나르기. 그 세월이 온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동창회를. 순희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 봉투. 서울여자중학교 68년도 졸업생 50주년 동창회라고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초대장 안에는 참석자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무심코 명단을 훑어보다가 한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김미자 마이너스 참석. 순희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미자, 50년 만입니다. 반에서 가장 예쁘고 부유했던 친구, 늘 순희를 챙겨주던 친구. 그런데 왜일까요? 순희 씨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가 떠오르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순희야, 그냥 가. 친구들 얼굴이나 보고 오지 뭐. 남편 박철수 씨가 안방에서 말했습니다. 5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한 남편은 요즘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여보, 나 입고 갈 옷도 변변찮은데. 친구들은 다 잘 살잖아. 해외여행 다니고 손주들 학원비 대주고 나만 평생 식당에서 허리 굽히고 살았는데. 순희 씨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애들 대학도 못 보냈어. 당신은 잘 살았어. 순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나왔습니다. 큰딸은 간호사, 작은아들은 중소기업 회사원. 다들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창회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실 순희 씨는 중학교 시절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순희는 서울대도 갈 수 있다고 하셨을 만큼 똑똑했습니다. 반에서 가장 부유한 친구는 김미자였습니다. 아버지가 큰 무역회사를 운영하셔서 늘 예쁜 옷을 입고 왔고 미국에서 돌아온 귀국생이었습니다. 영어도 유창했고 피아노도 잘 쳤습니다. 그런 미자가 순희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순희야, 이거 내가 안 입는 옷인데 너 입어. 순희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공부하자. 엄마가 간식도 차려주신대. 가난한 순희에게 미자는 천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순희는 그런 미자 옆에 서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남루한 모습이, 도시락에 김치 국물이 밴 모습이. 졸업식 날 미자가 순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 꼭 성공해야 돼. 너는 머리도 좋고 착하잖아.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약속이야. 그 말을 끝으로 둘은 헤어졌습니다. 순이는 고등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양재 기술을 배워 공장에 취직했고 23세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던 철수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했고 아이를 낳았고 남편이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가 망했고 다시 남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미자는 이화여대를 나와 의사와 결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강남에 큰 집을 샀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졸업한 지 50년. 그동안 동창회가 몇 번 있었지만 순희 씨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삶을 듣는 게 두려웠습니다. 본인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왠지 가고 싶었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기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곧 칠순인데 언제 다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미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래, 한 번만 가보자. 미자 얼굴이라도 보고 오자. 순희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딸이 작년 생일 선물로 사준 베이지색 재킷이 비닐 커버에 쌓인 채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아까워서 차마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입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 당일 새벽 순희 씨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고 딸이 준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볼만했습니다. 파마라도 할까 고민했지만 5만 원이 아까워서 포기했습니다. 대신 딸이 쓰다 남은 화장품으로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예쁘네, 여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녀올게. 천천히 즐기고 올게. 친구들한테 주눅 들지 말고. 남편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절뚝거리며 나온 남편의 모습에 순희 씨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여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점심 꼭 드세요. 김치찌개 데워 드시면 돼. 알았어. 걱정 말고 다녀와.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화려한 샹들리에를 올려다보며 순희 씨는 긴장했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게 얼마만인가. 아니,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있긴 한가.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들리는 웃음소리. 비싼 향수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습니다. 순희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순희야. 최순희. 정말 50년 만이네. 반가운 얼굴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두 세월을 먹긴 했지만 웃는 모습은 그때 그 소녀들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혜야, 영수가. 정말 반갑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희 씨는 사람들 사이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친구들, 명품 가방을 든 친구들, 짙게 화장한 친구들. 하지만 김미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참석한다고 했는데 순희 씨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순희야, 여기 앉아. 미자는 조금 늦는데. 반장이었던 정혜가 순희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순희 씨는 자리에 앉으며 계속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순희 씨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자였습니다. 하지만 순희가 기억하는 그 화려하고 당당한 미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미자는 레스토랑 문을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순희 씨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미자의 얼굴에 스친 어색한 미소. 조금 낡아 보이는 코트. 명품이긴 했지만 유행이 한참 지난 디자인이었습니다. 미자야. 정혜가 일어나 미자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순희 씨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 그런데 왜일까요? 미자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그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시선이었습니다. 미자야, 앉아. 여기. 미자는 순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화장이 짙었습니다. 주름을 가리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은 샤넬이었지만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자, 모두 건배합시다. 50년 만의 재회를 축하하며 반장 정혜의 구령에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동창회는 시작됐습니다. 나는 말이야, 작년에 손주 셋 데리고 유럽 한 달 여행 다녀왔어. 영숙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 좋겠다. 나는 올해 딸이 미국 이민 가는 바람에 정신없었어. 뉴욕에 집도 사고. 정미가 거들었습니다. 순희 씨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도, 손주 학원비도, 이민도. 순희의 삶과는 먼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순희야, 너는 요즘 뭐해?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아기는 없었지만 순희는 움찔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돌보고 있어. 아이고, 남편분 편찮으시구나. 자식들은? 큰딸은 간호사고 아들은 회사 다녀. 다들 결혼했어. 손주는? 둘 있어. 어머, 좋겠다. 그래도 자식들 잘 키웠네. 영숙의 말투에는 미묘한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자식은 잘 키웠네라는 뜻. 순희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미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희야, 화장실 좀 같이 갈래?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미자가 말했습니다. 순희야, 너 정말 안 변했다. 미자야말로 여전히 예쁘다. 순희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긴 했지만 미자는 여전히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실은 미자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희 씨도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로 갔을 때 옆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 소리였습니다. 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토하려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 미자야, 괜찮아? 순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괜찮아. 금방 나갈게. 잠시 후 미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체한 것 같아. 미자는 재빨리 화장을 고쳤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덧바르고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바르지도 못하는데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세면대 옆 쓰레기통을 무심코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약봉지. 그 위에 적힌 글씨. 환자명 김미자, 종합병원 종양내과, 항암제 복용 시 주의사항. 순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양내과, 항암제. 미자가 암 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이야, 뭐 봐? 미자가 급하게 다가와 쓰레기통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이는 다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화장실 구석에서 미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꾹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이야, 나 이제 오래 못 살아. 미자야. 순이는 미자를 껴안았습니다. 미자의 몸이 얼마나 말랐는지 뼈가 만져졌습니다. 코트 안에 숨겨진 앙상한 몸. 췌장암이야. 3기.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1년이래. 미자가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가족은? 남편은? 순이의 물음에 미자는 쓰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사업 망하고 집 나갔어. 재혼했어. 애들은 나한테 연락도 안 해. 뭐? 내가 너무 허영심이 강했나 봐. 애들 공부 강요하고 명문대 가라고 좋은 직장 다니라고. 애들이 나를 싫어해. 아들은 외국 나가서 살고 딸은 결혼하면서 연 끊었어. 미자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강남집도 다 팔았어. 병원비 때문에. 지금은 관악구 월세 원룸에 살아. 혼자. 순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부러워했던 친구.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던 친구. 그 친구가 사실은 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동창회. 마지막으로 친구들 얼굴 보려고 왔어. 다들 행복해 보이더라. 너도. 순이야, 너 남편하고 금슬 좋지?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은? 잘 자라줬어. 부럽다. 나는 돈만 쫓다가 다 잃어버렸어. 남편도 자식도 건강도. 미자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야, 너는 잘 산 거야. 진짜 행복은 내가 가진 거였어.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내 손주가 말이야. SKY 대학 의예과에 붙었어. 어머, 대단하다. 우리 사위는 대기업 임원이거든. 연봉이. 순희 씨는 그 소리들이 이제 달리 들렸습니다. 화려한 이야기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영숙이는? 정민은? 정혜는? 모두가 정말 행복할까? 옆에 앉은 미자는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홀로 병마와 싸우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미자를 도와야 해. 하지만 어떻게? 순희에게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병을 고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미자야. 순이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몸보신 음식 해줄게. 삼계탕도 끓여주고. 미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우리 남편도 아프니까 둘이 같이 먹으면 되지. 그 말에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친구들이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모두 모여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남들처럼 화려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픈 남편이지만 곁에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비록 큰 성공은 못했어도 효도하며 살았습니다.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순이에게는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없이 살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순희 씨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동창회 어땠어? 응, 좋았어. 수연아, 고마워. 옷 사줘서.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희들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말하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딸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 순희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어떻던가? 순희 씨는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받고 사는 거 맞지? 남편이 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 그럼, 당신 같은 사람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희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 그리고 순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기적을 불러올지. 동창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미자가 순희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순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사이 미자는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걸음걸이는 휘청거렸습니다. 미자야, 어서 들어와. 순희는 미자를 부축해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철수 씨가 거실에서 인사했습니다. 순희는 남편에게 미자의 사정을 미리 말해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오랜만이에요. 미자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순희는 주방으로 가서 며칠 전부터 고아놓은 삼계탕을 꺼냈습니다. 한약재를 넣어 정성껏 끓인 탕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배운 솜씨를 총동원했습니다. 미자야, 이거 먹어. 기력 회복에 좋아. 미자는 한 숟가락 떠먹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나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 아니야. 순이의 말에 미자는 더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유일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미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순이네 집에 왔습니다. 순이는 매번 음식을 해주고 미자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는 요즘 파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병간호에 미자까지 챙기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게다가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자를 위해 좋은 재료로 음식을 해주다 보니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한약재, 홍삼, 전복, 암 환자에게 좋다는 식재료들은 하나같이 비쌌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 못 드릴 것 같아. 딸 수연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애 학원비가 갑자기 올라서. 미안해, 엄마. 아니야, 괜찮아. 손주 교육비가 우선이지. 전화를 끊고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약값, 병원비, 공과금, 그리고 이제 미자를 위한 식비까지. 순이는 오래전 그만뒀던 식당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내가 근처 식당에서 일 좀 하려고. 당신 몸도 안 좋은데. 괜찮겠어? 괜찮아. 몇 시간만 하면 돼. 사실 순이의 무릎도 요즘 말을 안 듣고 있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동네 분식집에서 오전 4시간씩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와 홀서빙이 주 업무였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쟁반을 들고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엄마,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셨어? 어느 날 들른 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일 그만두세요, 엄마. 내가 용돈 드릴게.
아니야, 내 돈 아껴야지. 손주들 크는데 돈 많이 들어. 순이는 딸을 보내고 다시 미자를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미자가 순이네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미자야, 미자야. 순이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미자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패 끼쳐서. 무슨 소리야? 내가 친구지. 의사가 순이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친구예요. 가족은 없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입원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최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적용해도 그 정도입니다. 순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00만 원. 순이네 집 한 달 생활비의 5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환자분께 가족이 없으시면 어렵겠네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순이는 병실로 돌아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든 것이 아니라 기력이 없어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순이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자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이래.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형편이 어렵잖아. 내 병원비도 만만찮고. 알아. 미자 씨 자식들한테 연락해 보는 게 어때? 순이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이미 미움받는데 더 미움받고 싶지 않다고. 순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3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돈, 딸 생일 선물로 주려고 모았던 돈, 200만 원. 집에 돌아와서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식들이 준 용돈을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100만 원. 그리고 남편의 오래된 시계를 꺼냈습니다. 결혼 20년 기념으로 큰딸이 선물한 시계. 중고로 팔면 5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남편이 시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미자 씨 병원비.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봐라. 시계보다 사람이 먼저지. 순이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모은 돈 400만 원으로는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는 예상보다 더 들었고 미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순이는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 순이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랑하던 친구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순이를 동정하는 눈빛들,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순이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길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피곤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순이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50년 만에 만난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이. 그런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지쳤어. 정말 지쳤어.
하지만 그때 미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미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 죽음을 홀로 기다리는 친구. 순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집에 도착하니 딸 수연이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수연이의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엄마, 적금 해약한 거 은행에서 연락 왔던데? 그게 무슨 일이야?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빠 시계도 없어졌던데 팔았어?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수연아, 엄마 친구분이 많이 아프셔서. 친구? 아니, 엄마. 정신 차려.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남 돕고 계세요? 수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어떡하라고? 엄마 병원비는? 엄마도 무릎 수술해야 한다고 했잖아.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분 자식들한테 연락하세요. 왜 엄마가 책임져야 해? 수연아. 엄마, 나 화났어. 진짜 화났어. 딸은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순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 당신도 지쳤잖아. 순이는 남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병원에 있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응, 순이야. 왜? 무슨 일 있어? 미자야, 미안해. 나. 순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울지 마. 괜찮아. 미자가 오히려 순이를 위로했습니다. 나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자야. 순이야, 너무 고마웠어. 진심이야. 너 아니었으면 나 혼자 죽었을 거야. 너 덕분에 마지막까지 따뜻했어. 전화기 너머로 미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이제 그만해도 돼. 나는 괜찮아. 내가 있어줬던 것만으로도 충분해. 순이는 전화를 끊고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어제 산 식재료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자를 위해 준비한 재료들. 이제 더 이상 요리할 힘도 도와줄 방법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미자야. 정말 미안해. 순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요. 순이는 눈물을 닦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최순희 씨 맞으시죠? 네. 발신일란을 보니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서울여자중학교 68년도 졸업생 일동.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이에게 우리가 늦게나마 알게 되어 다행이야. 동창회 이후 정혜가 우연히 병원에서 미자를 봤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연락했지. 순이야, 내가 혼자 미자를 돌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이 통장에는 우리 동창생 26명이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있어. 2천만 원이야. 미자의 치료비로 써줘. 그리고 순이야, 너도 몸 챙기면서 해. 68년도 졸업생 일동. 순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통장을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정말로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편지를 읽고는 순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봐, 당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잖아. 순이는 당장 미자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이는 숨을 헐떡이며 미자의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미자야. 미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순이야. 왜 왔어? 이제 오지 말라고 했잖아. 미자야, 이거 봐. 순이는 통장과 편지를 미자에게 보여줬습니다. 미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위해. 그래. 이제 치료받을 수 있어. 제대로 된 치료받자.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정말 고맙지만 나는 이제 치료를 받지 않을 거야. 뭐?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이제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차라리 편안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게 낫다고.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이야, 대신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미자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자식들 만나고 싶어? 마지막으로 순이는 미자의 아들과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마침내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내 엄마 친구야. 미자 친구. 엄마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순이는 미자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암이시라고요? 응.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하셔. 긴 침묵 끝에 딸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사흘 후 미자의 아들과 딸이 병원에 왔습니다. 순이는 복도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들과 40대 초반의 딸.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친구 최순이에요. 안녕하세요. 둘 다 어색해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아들과 딸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저희도 미안해요. 순이는 복도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1시간 후 미자의 딸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최순이 이모님. 응, 고맙습니다. 이모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엄마 혼자 돌아가실 뻔했어요. 아니야. 딸이 순이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모님, 이거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이건 안 돼. 엄마가 드리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이모님께 빚이 있다고 하셨어요. 빚? 무슨 빚? 딸이 말했습니다. 이모님, 혹시 큰따님이 대학교 2학년 때 큰 수술 받으신 거 기억하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급성 맹장염으로 복막염까지 와서 큰 수술을 받았던 때 수술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익명으로 기부자가 나타나서 수술비를 내주셨잖아요. 응, 그랬어. 순이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측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수술비 전액을 내줬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였어요.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엄마가 이모님 소식을 듣고 몰래 도와주셨대요. 당시에 엄마가 아직 여유가 있을 때였고 엄마는 이모님이 아시면 자존심 상할까봐 익명으로 하셨대요. 순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미자가 20년 전 그 기적이 미자였다니. 순이는 다시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미자야. 미자는 침대에서 힘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알았구나.
미자야,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우리 친구잖아. 친구는 그냥 돕는 거지. 순이는 미자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딸이 살 수 있었던 게 내 덕분이었어. 순이야,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내 마지막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이는 병실을 나오며 복도에서 미자의 자식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모님, 엄마가 얼마 남지 않으셨대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래. 엄마한테 잘해드려. 네. 이모님도 자주 와주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도운 친구가 사실은 먼저 자신을 도운 사람이었다니. 20년 전 딸을 살려준 은인이 미자였다니. 그리고 그 친구를 자신이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었다니. 세상은 돌고 돈다는 말이 진짜였습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도.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자는 자식들과 화해한 후 보름을 더 살았습니다. 그 보름 동안 순이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미자의 아들과 딸도 번갈아 가며 곁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이야, 나 행복해. 미자가 어느 날 순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애들이랑 화해했고, 너 같은 친구도 있고, 나 복 받은 사람이야. 순이는 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자야, 나야말로 내 덕분에 살았어. 우리 딸도 나도. 우리 친구니까. 그 말이 미자가 순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창생들이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은 미자를 떠나보내며 함께 울었습니다. 미자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친구들은 후회했습니다. 동창회 때 겉으로만 화려하게 보이려 했던 자신들을, 친구의 아픔을 보지 못했던 자신들을. 순이야, 고생 많았어. 반장 정혜가 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가 미자를 제대로 보낼 수 있었어. 고마워. 다른 친구들도 순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이제 자주 만나자. 그래, 50년을 놓쳤는데 이제라도 친구답게 지내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순이는 미자의 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님, 엄마가 남기신 편지가 있어요. 이모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딸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순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순이야,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사실 나는 50년 동안 내가 부러웠어. 내 옆에는 늘 진심으로 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나는 돈만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그런 내가 마지막에 너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게 떠날 수 있었어. 순이야, 너는 진짜 부자야. 내 삶은 성공한 삶이야. 그리고 20년 전 내 딸을 도왔던 건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었어. 내가 나를 다시 도와줘서 우리는 이제 퀴키야. 사랑해, 내 친구. 영원히 내 친구로 남을게. 미자가. 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순이네 집 거실에는 동창생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혜, 영숙, 정미, 그리고 몇 명 더. 순이야,
이 떡 정말 맛있다. 그치?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거야. 친구들은 순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자랑이 아니라 진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손주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어. 나는 남편이랑 요즘 맨날 싸워. 나는 관절염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 모두 겉으로만 화려했던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자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정혜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작 이렇게 지냈어야 했는데 서로 자랑하느라 정작 힘든 건 숨기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친구답게 지내자. 우리 얼마나 남았겠어. 서로 의지하고 살자.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순이 말이 맞아. 그날 이후 동창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서로의 집에서 소박하게. 어느 따뜻한 봄날, 순이는 남편과 함께 미자의 묘를 찾았습니다. 미자야, 우리 왔어. 순이는 묘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미자야, 우리 친구들이 자주 만나. 내 덕분이야. 내가 우리한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가르쳐 줬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미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딸 수연이가 요즘 나한테 잘해줘. 내가 너를 도운 일을 자랑스러워 하더라. 엄마가 멋있다고. 순이는 웃었습니다. 미자야, 보고 싶어? 다음 생에는 우리 더 일찍 만나자. 50년 기다리지 말고. 남편이 순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갈까? 응, 가. 순이는 일어서며 묘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미자야, 안녕. 또 올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아왔지? 그럼.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남편이 순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늘 행복했어. 두 사람은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순이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1년 후 68년도 동창생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김미자 추모 장학금 첫 수여식이었습니다. 동창생들이 모금한 돈으로 만든 장학금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착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바로 중학교 시절의 순이 같은 학생에게. 첫 번째 장학생은 이민지 학생입니다. 16살 소녀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순이는 그 소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거라.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순이는 소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자야, 보고 있지? 내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 미자의 선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이를 통해, 동창생들을 통해, 그리고 이제 이 소녀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선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마치 작은 촛불이 또 다른 촛불을 밝히듯이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따뜻해집니다.